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기업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효성 TNC 볼까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20만 원 선에 지금 좀 간단하게 20만 원 깨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네요. 특수 가스 사업부 인수 검토 소식에 이러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특수가스, 이제 효성의 특수가스 인수가 아니라 떠안는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약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쪽 기업들도 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중동 쪽 기업들이 중동에서 우리가 보통 원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동 쪽에서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우리 저기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애들이 우리 원유 갖고 가서 화학 제품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원유만 팔지 말고 우리 땅에서 나는 원유로 우리가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화학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서 화학 제품들을 굉장히 좀 약간 자체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중국의 소위 파리라는 걸 보통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을 때,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중동 쪽 기업들이 현재 중국 쪽 제품보다 30% 넘게 더 싼 제품들을 계속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028년도까지 그 화학 공장들이 10개는 더 지어진다라고 하는데, 가장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결과물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더 싼 상황이 지금 된 상황이죠. 한마디로 국내 자체 생산보다 수입으로 화학 제품들을 수입을 하는 게 더 싼 상황인데, 네. 일단 화학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업스트림 기업들은 한마디로 이제 원유로 처음에 뭔가를 가공하는 기업들은 일단 살아나기는 굉장히 지금 업황상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유에서 이제 부산물들을 생산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다운스트림 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제 싸게 공급을 받으니까 일단은 좋은 기회가 될 텐데, 효성 TNC 쪽으로 넘어가서 과거에 이제 2021년도, 20년도에 정말 뭐 길거리 돌아다녀도 마찬가지고 헬스장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레깅스라는 걸 너무 많이 입었죠. 그것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스판덱스로 많이 번 기업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한 4년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분야를 원래 이제 컨소시엄에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한 1조 원 정도 불렀어요. 사겠다라는 쪽은. 근데 팔겠다라는 쪽은 그래도 1조 3천억 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결렬이 됐고, 이제 도저히 사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빨리 팔아서 효성화학 입장에서는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 계열사 애들한테 팔자라고 해서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효성 TNC, 두 번째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였었는데, 과연 뭐 바닥을 여유가 있고 그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 또 안 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효성 TNC가 지금 현재 유보금이 현금성 자산이 한 5천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동 자산은 한 2조 원 정도가, 2조 원 조금 더 있습니다. 유동 자산이라는 건 이제 내가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1년 안에 이제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유동 자산이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가 유동 자산이 한 1조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떠안는다라고 하면 효성 TNC 쪽으로 또 안을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효성화학이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특수가스 분야를 뭐 TNC가 됐던 첨단 소재가 됐던 다른 쪽이 됐던 일단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을 받아도 그 외에 이제 갚아야 될 돈이 한 1조 원이 훨씬 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효성그룹 전체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효성그룹 중에 주가 좋은 거 제가 봤을 때 효성중공업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수가스는 이제 효성 TNC가 왜 유력하게 떠오르냐만 뭐 좀 약간 더 말씀드리면 효성 TNC가 중국에서 특수가스를 어떤 유통 사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연관성도 있긴 있죠. 근데 지금 가장 안 좋은 효성화학은 사실 최근에 뭔가 좀 약간 그 느낌상 혹덩어리를 좀 약간 띄어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주가는 사실 올라가진 못하지만 떨어지진 않고 있죠. 근데 효성 TNC나 아니면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까지 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효성 TNC 주주 입장으로서는 뭐 갑자기 좀 뭐 업황도 안 좋아지고 실적도 안 좋아져서 주가가 지금 몇 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글쎄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좀 주가 하락이 좀 너무 과도하고 네. 효성 TNC가 만약에 받았을 때 나머지 한 5천억 정도를 어떠한 식으로 그 자금을 마련할지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최근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효성 TNC를 사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사셔갖고 최소 1년, 2년 전에 사셔서 좀 약간 오랜 기간 장기 투자 본의 아니게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외국인들 매도는 좀 약간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요. 기관 매도 물량이 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확실하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효성 TNC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그 다운스트림 쪽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업스트림 말고 다운스트림 쪽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힘들지만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돌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하고 앞으로의 뉴스 팔로우도 좀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루닛 살펴볼까요? AI 인공지능 영상 판독 전문 기업이죠. 오늘 10% 넘게 뛰고 있고 이 AI 의료 쪽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네, 오늘 뭐 웬만큼 올라가서 네. 뉴스거리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루닛이 그래도 굉장히 좀 화끈하게 좀 올라가죠. 뭐 같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죠. 뭐 루닛, 뭐 뷰노, 그다음에 뭐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앞으로 뭐 성장성 원래 보통 AI를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가 이제 챗 GPT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 AI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의료 쪽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 관련주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루닛, 뭐 뷰노,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랐었는데 네. 여기에도 지금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약간 끼어 있죠. 지금 이쪽 약간의 테마성 상승이라 좀 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AI 영상 의료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한번 이 멘트를 쳐 주셔서 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루닛이 일단 대장이죠. 영상 판독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든 뭐 MRI를 찍든 CT를 찍든 이제 그쪽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일단 그 판독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지금은 암이 아니지만 암이 될 것 같은 것까지 잡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안 작년이죠. 작년 한 3분기 말 정도서부터 해서 지금 1년 동안 떨어지고 있다고 최근에 좀 반동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가지 좀 약간 개별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루닛 같은 경우는 다른 뷰노나 딥노이드 말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기업들이 사실 뭐 바이오라고 해도 되고 사실 뭐 AI라고 해도 되는데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루닛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73% 성장을 했다. 루닛 인사이트라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국내에 적용이 되면서 비급여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그다음에 미국 회사 인수한 볼파라 헬스케어 이제 그 가슴 조영술 여성분들 가슴 조영술 로 해서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부분들 보면은 일단 북미 영상의학회 연구 초록을 20편을 공개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 초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논문 초록, 연구 초록할 때 이 초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논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전문 단어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쓴 사람분이나 그쪽에 개통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보고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 의료 쪽의 어떤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난 거를 이제 초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20편 정도 공개를 한다. 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죠. 그다음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뭐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름 모르시는 분들 없죠. 코로나 때 백신 때문에 폐암 진단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이 개별 재료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하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 암과 관련된 암을 진단을 하고 암의 신약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의 좀 약간의 그 우려감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 초기 때 캔서 문샷이라고 해갖고 캔서 X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캔서 문샷에 그 참여하는 기업들의 로고가 빵빵빵빵빵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암과 관련된 기업들을 캔서 문샷에 이제 로고들을 이렇게 넣어주고서 발표가 아니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냥 우리도 암과 관련돼서 이런 걸 하니까 우리도 거기 넣어주세요 하면 다 넣어준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거기서 넣어준 게 아니라 근데 트럼프 어느 정도 이제 투자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좀 지금 요 암과 관련돼서 연구 개발하고 하는 이제 뭐 영상 쪽에서 이제 루닛이나 이런 기업들도 시장에서 약간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더 큰 게 있죠. 일론 머스크 발 어떤 앞으로 AI 의료 시대가 온다라는 말. 그 다음에 최근에 루닛은 이제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이제 좀 아직은 좀 약간 미약하긴 합니다만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작년에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루닛이 지금 현재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외국인들 올해 한 여름서부터 굉장히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죠. 매도가 많이 나오다가 지난주 정도에 이제 빨간색 선이죠. 매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매수 전환된죠. 그다음에 기관은 뭐 그동안 약간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좀 약간 좀 그 조용한 어떤 매매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루닛의 상승기 때 기관도 한몫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루닛 인사이트 연구 초록을 미국에 가서 발표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또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 2% 정도 살짝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추세 전환이 되는 건지 방산주들이 그래도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LIG 넥스원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 방산주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좀 레버리지 역할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방산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사실 뭐 걱정은 뭘까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아직 방산주를 안 갖고 있어서 이 약간 11월 달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방산주들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갈등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실 실적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방산주의 실적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가장 큰 걱정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미래에 지금 현재도 좋지만 미래에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을 현재 주가에 얼마만큼 땡겨서 썼느냐, 주가에 적용을 해줬느냐. 사실 그것만 우리가 굉장히 좀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방산주들은 사실 가격적으로 좀 약간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제가 요거는 좀 약간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만약에 뭐 어떤 기업이 뭐 로텐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마찬가지고 LIG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2조 원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2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방산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락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락인 효과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뭐 LIG 넥스원이 뭐 미사일을
판매를 했다. 한화가 뭐 K9 자주포를 뭐 수출했다.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수출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처음 수출한 물량을 갖고 사간 나라에서 그걸 적용하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거든요.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거는 근데 포탄 같은 경우, 미사일 같은 경우 시험 발사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수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끈끈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게 추가 수출로 반드시 이어지거든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그럼 지금 LIG 넥스원이나 한화나 롯데행 같은 방산주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딱 그 팩트로 나와 있는 실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래에 그거보다 한 2배, 3배 정도의 어떤 매출이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뭐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산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수주 잔고로 그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데 수주 잔고가 일단 뭐 우리나라의 웬만한 내노를 하는 방산주들은 뭐 한 2028년도까지는 사실 뭐 딱히 수주를 안 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할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풀로 그런 어떤 그 수주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좀 그 임팩트 있는 게 좀 하나 필요하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미국을 얘기를 할 때 천조 원이다, 천조국이다, 천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단 그 방산에만 그 천조 원을 쓴다라고 해서 천조국인데 이 미국의 어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넥슨에서 만든 미궁이라는 이제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바다에도 이제 드론 같은 배가 있거든요. 무인정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 미궁을 달고서 이제 미국이 5년 동안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거의 뭐 100%의 그 명중률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의 문제고 거의 미국 쪽의 미궁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저는 가장 좀 큰 것 같고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 대신 한 4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낮게 잡았을 때 10배거 거의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중간중간에 사실 길게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중간중간에 좀 약간 러프한 조정이 없으면 사실 그 다시 업사이드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의 조정이 과거의 어떤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한마디로 조종이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혹은 그 보유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고점에서 찍고 이제 떨어지는 하락 전환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봐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빨간색 선의 외국인과 파란색 선의 기관 둘 중에 이 LIG 넥스원이 어떠한 그 수급을 탔는지 저는 눈에 보이는데 거의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초에 상승 때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반대였었는데 데칼코마니처럼 근데 외국인 수급을 따르고 있죠.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 보면 사실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하락세, 러프한 하락세를 보여줬을 때 기관 쪽에서만 좀 약간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금 약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방산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미래의 실적을 너무 주가에 지금 땡겨온 게 걱정이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 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약간 러프한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